챗GPT 있는데 왜 소버린 AI 개발해야 되냐? 낭비다. 이런 평가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베트남에 쌀 생산이 많은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소버린 AI 개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의 이 투자금이 어디로 집중될지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좀 감을 잡으시지 않았을까?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저희 기후로운 경제생활 백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관심 쏠리는 소버린 AI 진짜 필요한 투자는? 그래요. 지금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 이 AI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이른바 그 소버린 AI에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버린 AI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AI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네, 많이들 아시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는 미국 국적이죠. 그리고 또 올해 초에 바람이 불었던 딥시크는 중국 서비스입니다. 이 둘한테 의존하지 않는 예를 들어 독도가 누구 땅이냐 물으면은 한국 땅이다. 바로 대답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제도와 문화, 역사, 가치관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걸 소버린 AI라고 합니다. 이 소버린 AI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 인공지능이 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도 있지만 사실 주된 이유는 대선 과정에서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울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버린 AI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선거 때 좀 공격이 들어왔었죠. 챗GPT 있는데 왜 소버린 AI 개발해야 되냐? 낭비다. 이런 평가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베트남에 쌀 생산이 많은데 뭘 농사를 짓냐?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소버린 AI 개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의 이 투자금이 어디로 집중될지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좀 감을 잡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 국면에서 주목받는 인물과 기업이 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 이미 네. 벌써 임명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AI 수석 자리는 정부 직제에서 청와대 직제에서 처음인데요. 이 하정우 수석의 출신 기업이 네이버예요. 당연히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 3대 강국 그 로드맵을 설계할 인물로 꼽히고 있어요. 네이버 출신은 77년생 토종 AI 전문가고요. 이제 사실 보통의 대통령실 인사면은 참모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맡으시는데 40대 젊은 기업인이 전격 발탁되면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종이라는 의미는 국내에서 그쵸. 학석사, 박사까지 했다 이런 의미인 그리고 건가요? 우리나라 그 기업에서 네. 이 AI 서비스를 그래요. 만들어 왔다. 아. 이런 점이 아마 가장 크게 토종이라는 말이 그래요. 붙은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예, 하정우 수석이 이전에 그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으로 일했었거든요. 네이버의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고요. 이론과 실무, 정책을 두루 갖춘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쓴 논문이 50편이 넘는다고 네. 1년에 이제 10편 이상의 논문을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바쁘게 사는 분이신 것 네. 같은데 이 하정우 수석과 그리고 하 수석이 일했던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소버린 AI를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함께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34%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수혜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몰렸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이 AI처럼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이런 분야는 특히 제 판단으로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현장 전문가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앞으로의 그림 어떤 게 나와 있죠? 네, 하수석이 소버린 AI 투자에 대한 그림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네이버 재직 시절에 지디넷과의 인터뷰한 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하 센터장이 정책을 실행할 권한이 있으면 뭘 하겠냐 이런 질문에 세 가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GPU를 1만 장 정도 사서 기업, 대학,
뭐 연구실, 스타트업 여기로 이런 데에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정부 자산으로 하되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한다 이런 건데요. 그 둘째로는 이렇게 지원받은 기업들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한 소버린 AI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이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또 아랍어 중심 LLM, 인도네시아어 중심 LLM 이렇게 뭐 각국에 맞는 소버린 AI를 다시 수출하는, 그래서 소버린 AI가 한국을 먹여 살릴 새 수출품이 음. 되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좀 가지고 음. 있더라고요. 오픈 AI도 지난 5월 7일에 국가 단위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오픈 AI 포 컨트리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요. 카카오와 협력하면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기 위한 이런 소버린 AI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좀 전략이 다르다는 것도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 AI가 모든 산업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는 하수석은 AI에 의한 신제국주의가 시작될 거다. AI를 잘 만들어서 개도국에 가서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산업 기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가 사우디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동의 시장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태국과 모로코와도 함께 해당 국가의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 중입니다. 김요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도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울산에서의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한국의 전략 사업으로 이제 소개되고 민간 기업이 관련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정부가 교각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네이버 키우기 아니냐. 예, 특정 대기업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GPU를 도입하는 기술은 소위 몰빵 투자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또 GPU 교체 주기가 있잖아요. 길어봤자 1,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 2년 뒤에 또 새 거 구입해야 되는데 음. 정치권에서 이거를 과연 이해할까? 이런 기술 교체 주기 또 우리가 GPU 사겠습니다 하면은 한켠에서는 작년에 샀는데 재작년에 샀는데 왜 또 사야 되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거란 평가도 음. 나오더라고요. 또 이런 모델 개발에 있어서 민간이 아니라 꼭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되나 이거는 뭐 의문 내지는 안타까움이겠죠?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이 지금 AI 생태계를 보면은 미국, 중국, EU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술 수준을 보면은 우리가 뭐 6위, 또 평가에 따라서는 10위권 밖으로 보기도 하던데요. 반도체 산업 부문은 우리가 좀 우수해요. 반면에 로봇 기술, 뭐 제조, 의료, 법제도 이런 부문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AI 비즈니스가 좀 제대로 성장하려면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제도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말하고 싶습니다. 음. 그 백승민 작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득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관계가 얼핏 그렇게 사실은 머스크하고 굉장히 호흡이 맞는 것 같다가 또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 어느 특정 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정부의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것은 과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AI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활동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네이버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이버만의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을 한 팀으로 움직일 스타트업들 또 소버린 AI를 앞으로 사용할 산업 생태계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더더욱 여기서 우리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른바 전기 먹는 하마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AI 산업이 과연 앞으로 전력 소비 또 전력 산업 이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 이걸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뒤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 뒤에는 전력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할 거냐 전문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였는데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런 에스모글루가 기조 연설을 하기도 한 토론회였는데 사실 저도 갔거든요. 네. 저의 관심을 이제 토론회 자장을 맡으셨던 홍정호 교수님께 네, 저 앞에 앉아 계신 거 봤어요, 제가. 예, 사실 이
자리에 그 하정우 수석이 참가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이제 오기로 했었죠. 예, 근데 대통령실에 가게 되면서 이제 참가를 못하게 되고 대신 이광용 네이버 클라우드 상무가 대신 토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광용 상무의 발표에서 핵심이 되는 한마디를 꼽아보자면 저는 데이터 센터가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오해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꼽고 싶어요. 음. 지금 인공지능이 좀 개인적인 활용을 넘어서서 IT 기업의 코드를 적게는 20%, 많게는 30% 이상 작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개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고 컴퓨팅 수요가 이렇게 되면 좀 폭증을 하죠. 이거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압박으로 귀결되고요.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 핵심 인프라가 되려면 이 전력망 분야는 좀 민간 투자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되는 이 숙제가 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전력을 뭘로 만들 거냐 이 숙제가 또 따릅니다. 이후에도 석탄이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탄소 배출의 주범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광용 상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선택, 규제 설계, 투자 유도 등 이런 전략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 저는 재밌게 들었고요. 음. 또 여기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성교 박사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셨죠. 3에서 5년 사이 그 데이터 센터를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건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음. 예측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그 며칠 전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에 7조 원 규모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잖아요. 이 SK의 유치점 네, SK가 이 아마존을 유치하는 그 유치전에서 통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가스를 통한 빠른 그 전력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회 토론회에서 전반적으로 좀 인공지능 분야의 트렌드부터 개발 시급성, 뭐 전력 인프라 설비와 데이터 센터나 클러스터를 어디로 지을 거냐 이런 문제까지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교수님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지 예, 여쭙습니다. 이날 뭐 발제도 워낙에 이제 유명한 우리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제를 했고 결국 그 내용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이 앞으로의 산업 생태계는 말 그대로 AI 즉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그러니까 기후 위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전환 이 두 가지가 끌고 갈 것이 자명한데 또 두 개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결국 AI가 엄청난 전력 소비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무엇으로 이러한 추가적으로 생겨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것이냐. 이미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거를 태양광 풍력으로 공급하겠다. 청정 전력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흐름이 벌써 이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일관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국도 당연히 이제 이게 뭐 소버린 AI가 됐든 소버린 AI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의 AI 이제 이 토론회에서 또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 이 도메인 특화 A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예, 모델과 좀 그래요. 비교가 비교되는 되는 네. 대비되는 그래서 특정 산업별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AI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거 하면서 전력 공급도 무조건 전력 공급을 어떤 발전원인지 무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분산형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이런 AI 기술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종규 60Hz 대표가 당시에 그 에릭 레이먼드의 성당과 시장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당이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는 모델이라면 음. 시장은 뭐 정보를 공유하는 그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장 그 모델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 지금 성당 모델인데 앞으로는 좀 시장 모델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네, 공감이 아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공감이 됐어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력 시장이나 요금 구조 이런 게 선진국에 비해 보면 참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아주 힘든 이런 전력 산업 생태계여서 그런 것만은 좀 앞으로 판매도 좀 다변화하고 네. 한전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또 많은 발전원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이런 환경 좀 만들어주면 그런 것이 또 AI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윈윈하는 이러한 좀 흐름으로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도 잘 마련하고 또 시장도 거기에 부응해서 정말 다시 한번 디지털 강국 또 녹색 강국의 대한민국이 되면 그게 바로 소버린 아닌가 싶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